그래서 이제 동영상에서 라이브 창치 이제 끄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여기 누르시면 채팅창 뜰 거예요. 여기. 보여요? 소리 열리고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바시 미초를 바꾸는 시간 제 2화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통정책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그리고 웹적으로도 보내고 설명이 제 화면을 더 채워서 보내드리려고 했다가 방송 저희 장비가 소화를 못했었는데요. 지금 점검도 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잘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5분 입장하셨나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잘 들리세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희 최근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3,570명 가까이 되는데, 불과 한 달 사이인가요? 갑자기 확 늘었는데 우선 감사드리고, 주변에 좀 더 많이 알려주시면 미추홀구 유권자분들과 제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 그 통로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잦아드나 했더니 또 우리 지역 관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죠. 어제 긴급 속보로 확인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미추홀구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요. 모든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 완료됐으며, 그리고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도 들어갔고, 새벽에 어제 밤늦게부터 새벽 아침까지 각 동사무소 및 보건소의 지역 방역도 긴급 시행되었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 더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마스크도 이제 늘 착용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또 지역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살짝 좀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선거 캠프가 이제 경선을 마치고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오늘 확대 간부 참여회의 이런 이름으로 선대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다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셨는데, 저는 이제 첫 마스크를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공적 마스크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고, 약국 앞에 혹시 보셨나요? 줄 서 계시는 분들 보면 이제 기저질환자, 평소에 당뇨병, 고혈압, 폐에 관계된 질환이 있거나 아주 약하신 분, 노약자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이 공적 마스크를 양보하는 것도 우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놓친 분 계실까봐 제가 하나 창을 띄워드렸는데, 긴급 돌봄 3차 수요 조사가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벽 게시판을 향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반 주택은 공지사항을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이거 잘 확인하시고, 계약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또 맞벌이 주부들, 맞벌이 가정에서는 돌봄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육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돌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적어주시고요. 같이 만들어가는 미초를 바꾸는 시간 11분 같이 해주세요.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그 정치 상황들 한번 브리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 인천시 전체 13개 지역의 공천이 확정됐고, 예,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경선 지역이었던 부평갑, 저희 그 홍미영 후보와 이성만 후보의 경선이 있었는데 경선 결과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이성만 지역위원장님께서 이겼다는 결과가 나와서 참 이 그 인천시 전체 민주당 여성 후보로는 또 제가 유일하게 되었고 게다가 신인인데 상대할 후보들도 확정이 됐고 좀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시점에 동구 미추홀구 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문을 또 발표를 했죠. 출마 선언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게시판에 입장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 체크를 못하고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22분이나 입장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최희진, 미추홀에 살진 않지만 남영희 후보 응원해요. 힘내요. 제 초등학교 동창 이름 같기도 하고요. 멀리 저기 경상도에 있는데. 살랑살랑님 화이팅. 예. 다니엘 조우님은 마스크가 꼭 필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마스크는 지금 뭐 아까 저희 고모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냐, 상대를 위한 거냐. 이 두 가지 다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야외에서 이게 뭐 공간이 뭐 1m 이상 떨어지거나 뭐 0.5m 이상 떨어질 정도의 거리를 둘 수 있는 바깥에서는 굳이 이 비말, 그렇죠. 침이 전달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그렇게 착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점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엘프리모님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요. 예, 저도 그 어제 밤늦게 청정구역,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 아시죠? 거기 출연을 했는데 아우 목이 좀 잠겨가지고 오늘 지금 업로드 조금 전에 된 것 같더라고. 제가 확인하니까 아직 다 듣지도 못했고 내용은 잘 전달이 됐는지 못 들었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꼭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응원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음, 동구 미추홀 안상수 의원의 국회의원 후보 출마 선언문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는 윤상현 의원의 무소속 출마 선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기사가 몇 군데 떴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험악한 제목이 떠 있기도 하고 이곳이 이제 미추홀 을입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상대 후보의 그 출마 선언문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바시 11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뭐 존경하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선당 후 사의 정신으로 원래 본인이 지역구였던 종동, 강화, 옹진 지역구를 떠나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중간에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7년 한겨울 저희가 촛불을 들었을 때 늘 했던 말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꼭 반박을 하고 싶네요. 그때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이런 말로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님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같은 당 소속이어서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그 기능의 작동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외신에서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그런 일반 시민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이 정권이라는 게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쟁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위한 수사인데 참 좀 아쉽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예, 제가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 우리 건지는 제 개인적인 주관보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 제가 이제 눈여겨보였던 게 2016년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진박을 가리겠다고 완장을 찬 사람 몇 사람이 공천을 농단했습니다. 선거는 참패했고 대통령은 탄핵되고 권력은 좌파 세력에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보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온 인천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도심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 본인과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전 윤상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있었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탈당한 현역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을 두고 한 말 같으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에게 이 심판을 해야 될지, 이 성적표를 낸 이분이 누군지는 본인이 누구에게 타겟을 정하고 썼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하겠다라고 하고, 경기일보에서 제목으로 뽑은 게, 제가 이 기사 제목 보고 되게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보고. 안상수, 이게 3월 10일에 떴다고 했는데 어제 저는 밤에 확인을 했네요. 안상수 무소속 윤상현 향해 동료 협박하고 칼질한 사람 1침. 제가 진짜 무슨 이런 칼부림이 있었나 하고 좀 너무 놀래가지고 제목만 보고서는 약간 섬찟했는데, 야, 이런 말들이 오가는 곳이 미추홀 지금 총선 현장이구나. 저기 사실 좀 험악했습니다, 느낌이.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안 후보가 윤상현 후보에게 향한 얘기인데요. 지난 2016년 공천권을 휘두르고 동료 선배 정치인들에게 험지로 가라며 협박하고 칼질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윤 예비후보에게 들이대는 말이었습니다. 칼질했던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곳이 이제 갑자기 인천 전체에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라고 경기일보에서 싣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오로지 삼선의 윤상현 의원, 미래통합당,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의 삼선 의원을 꺾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이곳에 왔는데, 이제 한 번에 두 분을 다 비슷한 구태 정치의 원조인 두 분을 제가 꺾어야 되는 사명을 띠게 됐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 저를 빼고 두 분이 또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게다가 계란부터 신문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상수초딩 우리 이승식 선생님, 예, 처음 보는 성함인데 재밌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지역은 틀리지만 언제나 응원합니다. 안상수 말아드신 게 얼마나 많은데 다 아는데 엄마 예린이, 예, 여러분도 재밌게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 코로나19, 코로나19, 이게 19년도 발생한 거라 이렇게 부르던데 코로나19라고도 명명하는, 예, 지금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다들 고초를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 미바시 11, 미바시 11의 뜻은 지난 첫 회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릴까요? 저희 그 지역군에 11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잘 미추홀을 바꾸는 시간에 담아 보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오늘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제게 직접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셨던 숭이동에 계시는 온라인 당원이신 분이었어요. 김정태 당원께서도 제게 건의해 주셨고, 또 이제 지역 관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다니다가 만난 미용실의 민구 엄마가 제게 줬던 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들여다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하고 고민했던 사안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조님, 남영유보님 살 많이 빠지셨네. 솔직히 얼굴이 그 직캠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사진이나 다른 영상이 되게 이렇게 통통해 보였던 것 같고요. 특별히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미용실을 운영하는 민구맘께서 주신 사연부터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어린이집 혜택이 좋아서 종일반에 편하게 맡기면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이 그 딸아이가 5시 피아노 학원을 가야 할 때 학교에 마치는 시간이 2시경이고 수요일에는 1시쯤. 그래서 샵과 조금 떨어져 있고 본인이 이제 미용 업무를 하다 보니 챙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혼자 간식 챙겨 먹고 시간 맞춰 나가긴 하는데 여자아이고 어려서 진짜 걱정이 되고 미안하기도 하다. 아동센터도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정태 우리 당원께서 하셨던 말씀도 그 중학교 정도의 아이들 중에 맞벌이 부부의 그 자제분들은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으면 중간에 그 학교 폭력도 있기도 하고 뭐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그 비슷한 이제 복지 정책들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한데 그 이 복지 정책에 있어서 기초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런 구분들이 이제 많이 지어져 있고 소득 차등을 둔 소득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한 아이들만 찾게 되는 지역 아동센터라는 오명을 쓰고 괜찮은 집 엄마들은 오히려 그곳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혜택을 받기를 꺼려 하시거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뭐 이런 이제 복지 정책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아주 많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가자는 게 제 주장이고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뭐 아예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 대상만이 아니라 초, 중, 고, 방과 후까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안심하고 국가가 함께 키워주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맞벌이도 상관없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라는 건 자명한데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현재 제가 이 미추홀구의 실태를 보니 숭이지역 아동센터, 꿈동산 지역 아동센터, 미추홀 지역 아동센터 등 다솜 지역 아동센터, 꿈이 있는 아동센터 이 아동센터에서 저도 잠깐 그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아동센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이거나 뭐 이런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맞벌이하는 집에 아이들이 와서 간식 먹고 뭐 문제집 그냥 마냥 풀고 돌봄을 봐주시는 이제 자원봉사자나 그곳에 관계되어 계신 선생님 휘하에 아이들이 몇 시간을 이제 소요하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귀가하는 곳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다 주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센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용하기가 그 분명히 칸막이가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국 사례들을 제가 주로 봤는데 프랑스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선진 국가들은 수당으로 거의 지급을 많이 해서 알아서 해결하는 방향이 많이 있어서 벤치마킹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좋은 사례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 게시판이나 1대1 뭐 SNS 그 댓글창이나 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목을 하나 붙인 그 시행을 새롭게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해보고 싶은 실험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돌봄센터. 경력 단절의 여성들, 주부들, 엄마들 아니면 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본인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주변에 워킹맘의 우리 아이들을 같이 봐주시는 거죠. 2명 내지 3명. 그러면 이분들이 오히려 센터나 어디로 가서 활동을 하지 않고 내 아이도 키우면서 이웃의 아이도 함께 키워주는 가정 돌봄이면 제가 볼 때 아주 따뜻한 돌봄 센터가 될 텐데 무엇보다 이제 자격 조건이나 안심할 수 있는 가정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정부 지원이 따라주면 그 가정 돌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간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학원을 가는 시간, 그리고 학원을 가지 않는 시간, 뭐 또 주말, 이렇게 서로 집끼리 공동체가 더 끈끈해지는 거죠. 그런 식의 연계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지어주셔도 좋은데, 따뜻한 우리 집, 여기 우리 집이란 식당이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조만간 또 문을 닫는데요. 우리 집이란 말만 들어도 왜 구수하고 따스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돌봄센터, 그곳은 그 어쩌 보편적 복지로 향하기 때문에 소득의 계층의 구분 없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 그 센터를 활용하는 가정에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예, 느낌 좋죠, 여러분? 예, 강한 엄마 남영이. 저는 두 아이를 정말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사교육이다. 제 연령대가 그렇죠. 사교육에 열을 올릴 시점에 아이들을 키운 학부모죠. 근데 저 큰애는 지금 현재 93년생으로 28살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아이를 열심히 이제 아주 그 집중력도 강하고 머리도 좋고 막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원래 부모들은 자기 아이는 다 천재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큰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하고 스폰지처럼 다 잘 빨아들이길래 뭐 넣어줄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영어 공부도 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학원은 보내지 않더라도 잠수내 학습법이라고 해서 집에서 막그 계속 틀어주고 듣게 하고 따라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영어도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사교육에 힘을 빌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점점 잘하게 되고 단계가 올라가니까 제가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왜 그 특목고반 뭐 이런 데 보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춘기를 겪고 저는 학원을 간 줄 알았더니 PC방을 가 있고 뭐 그게 한 고2 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공부가 힘들고 지겨운 거 저도 경험해봤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으니까, 왜 엄마 그 맞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말은 못하고 이제 도망갔던 거죠. 본인은 이제 잘 살고 싶어서 아마 PC방으로 빠져갔겠죠. 숨통 좀 튀어보려고.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학원 가지 마라, 가외도 하지 마라,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아이 키웠고, 둘째는 이제 오빠의 그 터울이 좀 지거든요. 7살 터울 지는데 안 생겼어가지고 한참 뒤에 생긴 둘째 딸이에요. 이 아이는 뭐 오빠 때문에 혜택을 받았죠. 제가 늘 교육관이, 제가 교육관은 부모라는 이 그릇이, 저희는 이미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고 크기도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그 크기 이상으로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갖추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뒤에서 그냥 응원해주고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둘째는 오빠 교육 과정에서의 그 시행착오를 받은 혜택을 고스란히 받은 게, 뭐 아무것도 제가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았고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이 어렸을 때 조금 약한 것 같아갖고 덧셈 뺄셈 구몬 다도 시키잖아요. 그거 처음에 시켰더니 한 달 이내에 몇 장을 안 해놓길래 그냥 바로 단박에 끊고, 너는 사교육과 관계가 없는 아이구나. 근데 본인이 필요해서 중국어 학원 보내주세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뭐 1급을 따거나 뭐 이런 식의 그 하고 싶을 때 딱 시키니까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애걸복걸 아이에게 내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 아이가 분명히 가진 달란트가 있고, 그것은 본인 스스로 창출해내고 끌어낼 때 그 효과는 몇 배 이상 난다.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죠? 그걸 참 우리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제가 오늘 미바시 11분에 말씀드린 거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그 맞벌이 하는 아이들 교육기관에서 막 위탁될 수 있는 시간 이외에 방치되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고쳐드릴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우리 집 돌봄센터,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두세 명 이상의 소규모의
본인의 아이를 비슷한 또래 연령대의 아이들을 같이 돌봄해주는 기능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저의 제안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주신 거였습니다. 더 만들어 가보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 20대 총선에 주부 비례대표 후보입니다라고 내세울 때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정부 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의 지도 감독을 받고요.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관할을 받는데 이걸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도 깊게 해서 책임 있는 육아,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부모의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부모들의 사랑에 행복한 아이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 부모 교육도 중요하고 부모의 욕심 그리고 사회의 경쟁 속에 내몰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피폐해지는 맑은 영혼들이 피폐해진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은 사회의 선배와 부모인 그 우리의 몫인데 아이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만 강하게 그리고 1등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이제 근데 요새 조금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동체가 같이 따뜻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조님이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집에 살면 돌봐주는 시대가 아니니 보육 관련해서는 대거 확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그 기능적인 센터만으로는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이모, 삼촌처럼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음, 정석성님, 예, 두 번째 방송 격하게 환영합니다. 예, 지금 시작해서 이제 끝나갑니다. 이승식님, 예, 나이는 74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미추홀을 환하게 새롭게 바꾸겠다고 하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미추홀을 환하게 새롭게 하는 방법은 결국 환하고 밝고 맑은 새 인물이 그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때 가능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미바시 11구는 우리 집 돌봄센터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이쯤에서 끝낼까 하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굽고 또 코로나19가 우리 동네에서는 좀 잦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인데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시고 더 이상 좀 확대되지 않도록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굉장히 방역을 위한 그리고 예방 조치를 위한 공무원들의 힘이 지금 구청 인력들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애쓰고 있는데 너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언론도 그렇고 심하게 확대해서 비토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외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실시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라는 찬사를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정쟁 요소는 분명히 정쟁 요소지만 잘하는 일, 합리적인 대안들은 같이 잘 하는 거 같이 박수 쳐주고 그런 풍토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같이 그리고 서로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말꼬리 잡고 싸우는 일 좀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다들 힘 빠지고 우리 중소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낼 수 있도록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또 힘내시고요.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꼭 저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섭외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정구역 팟캐스트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봐 주십시오. 어젯밤에 녹음한 거 조금 전에 업로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크기가 왜 안 되죠? 그냥 X 눌렀어. 어디?